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0대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4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도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 돈으로 그냥 저축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투자하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런 걱정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40대 투자는 무모하게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뭔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40대 투자가 왜 20대, 30대 투자와 다른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20대는 투자할 돈은 적지만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30대는 돈도 조금 생기고 투자 경험도 쌓이면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40대는 어떨까요? 40대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20대보다는 줄어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고 매달 일정하게 투자할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대 투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전략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가장 잘 맞는 도구가 바로 ETF와 IRP입니다. 자, 그럼 ETF가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또 설명해 드릴게요. 반복해야 뇌에 새겨지니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과일 바구니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구니 안에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습니다. 과일 하나하나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바구니 통째로 사는 거예요. ETF가 딱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의 ETF 안에는 수백 개의 기업 주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ETF 하나만 사도 여러 기업에 동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은 그 기업 하나가 망하면 내 돈도 같이 증발하지만 ETF는 그 안에 담긴 수백 개 기업 중 몇 개가 망해도 다른 기업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ETF는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특히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S&P 500이 뭔지 먼저 알아볼게요.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기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전 세계 누구나 아는 거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S&P 500이 오른다는 건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S&P 500 ETF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 경제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은 어떨까요? 나스닥 100은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기술 중심 기업 100개를 모아 만든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같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S&P 500이 미국 경제 전체를 대표한다면 나스닥 100은 그 중에서도 기술 혁신과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나스닥 100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S&P 500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더 빠르게 내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은 공격적인 성장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S&P 500과 함께 조합해서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IRP 이야기를 해볼게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IRP 계좌에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그 금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받는 수익이에요. 투자 수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만으로 이미 16%가 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40대라면 IRP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IRP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IRP 계좌 안에서는 미국 주식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 예를 들어 VOO나
QQQ 같은 상품을 직접 살 수 없습니다. 대신 한국 거래소인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ETF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미국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가 여러 개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상품들이 있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ACE,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추종하는 지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수익률 흐름도 미국 원본 ETF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IRP 계좌 안에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IRP 안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포트폴리오는 내가 투자할 돈을 어디에 얼마만큼 나눠서 넣을지 정해놓은 계획표 같은 겁니다. 밥상을 차릴 때 밥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듯이 투자도 한 군데 몰아넣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쪽, 안정성이 높은 쪽, 배당처럼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쪽을 함께 조합하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40대 IRP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S&P 500 ETF에 40%를 배분하고 나스닥 100 ETF에 30%를 배분합니다. 여기에 배당 ETF에 20%를 넣고 채권 ETF에 10%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고요? S&P 500과 나스닥 100이 합쳐서 70%를 차지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성장 엔진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배당 ETF 20%는 매분기 혹은 매달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채권 ETF 10%는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완충제 역할을 하는 안전판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는 것처럼 채권은 충격을 줄여주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배당 ETF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배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기업이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게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 ETF는 배당을 꾸준하고 넉넉하게 주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배당 귀족 기업들, 즉 2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우량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배당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에게 배당 ETF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놓는 파이프라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번엔 채권 ETF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할게요. 채권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그 채권을 사서 일정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채권은 주식처럼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그만큼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주식이 3,040% 이상 폭락했을 때 채권이 일부 포함된 포트폴리오는 충격이 훨씬 덜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단순한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포트폴리오를 4가지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귀찮거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P 500 ETF 하나만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도 공개적으로 추천한 방법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죽은 뒤 가족에게 남길 유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유언장에 남길 만큼 이 전략을 신뢰합니다. S&P 500에는 이미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기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경제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역사적으로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위기, 코로나 팬데믹처럼 시장이 공포에 빠진 시기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회복했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ETF에 장기 투자한다는 건 단기 변동이 흔들리지 않고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에 함께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익은 얼마나 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넣는 원금은 총 6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연평균 수익률을 7%로 가정하면 단순히 원금의 이자만 더하는 게 아니라 복리 효과가 붙기 때문에 최종 자산은 약 8,6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금보다 약 2,600만 원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10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20년으로 늘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매달 50만 원씩 20년을 투자하면 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연평균 7% 복리 수익률로 계산하면 최종 자산은 약 2억 6천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금보다 1억 4천만 원이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복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이 숫자에서 느껴지시죠? 복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달리는 처음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달리로 100만 원을 10% 이자로 3년 동안 운용하면 매년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이자가 생겨서 13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복리는 다릅니다. 1년 차에 110만 원이 되고 2년 차에는 110만 원의 10%인 11만 원이 더해져서 121만 원이 됩니다. 3년 차에는 121만 원의 10%인 12만 1천 원이 더해져서 133만 1천 원이 됩니다. 달리보다 3만 1천 원이 더 많아요. 처음엔 차이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 차이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복리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복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결국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여기서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적립식 투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방법을 거치식이라고 합니다. 거치식은 한 번에 목돈을 넣고 기다리는 방식인데 내가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에 운 나쁘게 주가가 고점이면 손실이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적립식 투자는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사기 때문에 주가가 쌀 때는 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조금 사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걸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즉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겁낼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는 투자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으로도 가장 편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IRP와 ETF 투자의 실제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1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IRP 안에서 ETF를 매수하려면 계좌 개설 후 연금 계좌 안에서 종목을 검색해서 일반 주식처럼 클릭 몇 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 IRP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IRP 계좌에 넣은 돈은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세금과 함께 큰 페널티가 붙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IRP에 넣는 돈은 퇴직 이후나 55세 이후를 위한 장기 투자 자금으로 생각하고 넣는 게 맞습니다. 생활비나 단기에 써야 할 돈은 IRP가 아닌 일반 증권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IRP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절세 계좌인데 IRP보다는 자금을 묶어두는 기간이 짧아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금융 수익에 대해 15.4% 세금이 붙지만 ISA 안에서는 그보다 훨씬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40대라면 IRP와 ISA를 함께 활용하는 투자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IRP에 넣어 장기 노후 자금을 만들고 나머지는 ISA를 통해 중기 목적 자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직접 답변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고점인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모르고 펀드 매니저들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이 고점이라고 확신하며 팔았다가
주가가 더 오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고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 안에 머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 S&P 500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어떤 시점에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20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이 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반대로 투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패턴도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오를 때 흥분해서 많이 사고 시장이 떨어질 때 공포에 떨면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치 마트 세일할 때 오히려 물건을 반납하고 정가일 때 다시 사오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웃기죠?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감정에 휩쓸려 실제로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ETF를 사는 것보다 그걸 팔지 않고 오래 들고 있는 심리적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고 시장을 거의 보지 않는 전략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환율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는 달러 기반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즉 달러가 약해지면 환율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원화가 약해지면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 변동은 어느 정도 평균을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환율 손실을 훨씬 크게 넘어선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히려 달러 자산을 일부 갖고 있으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 자산이 자연스러운 해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해지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위험을 상쇄해주는 반대 방향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산을 미리 사두는 것처럼 비가 올 때를 대비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40대 투자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고 투자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기입니다. 두 번째, ETF는 수백 개의 기업에 동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개별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장기 투자에 유리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ETF는 미국 경제의 성장에 함께 올라타는 방법이며 국내 상장 ETF를 통해 IRP 안에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최고의 절세 투자 계좌입니다. 매년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시간과 꾸준함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오래 들고 있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10년 뒤의 나를 위해 오늘 첫 번째 매수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